과연 신이 아닌 사람이 종교를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종교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 다 사람이에요. 근데 대종교만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대종교의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강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강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구원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라는 뜻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선현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앞선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민족의 지도자는 전부 대종교의 지도자들도 불구하고 지금 대종교의 현생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가슴 아픔으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작년 9월 1월 달인가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보신 분 있어요? 말모이? 예, 보셨죠? 말모이의 주인이 유 선생이로 나오죠? 유 선생. 이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경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경로 선생님인데, 유 선생이라는 가명을 필명을 배워가지고 만든 영화가 말모입니다. 이제 말모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방언이 됐던 정어가 됐든 소어가 됐든 모든 언어를 집대성에서 함께 모아놓은 단체를 말모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말모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언어 중에 절반이 없어질 거라고, 날아갈 거라고 그래요. 지금 방언은 다 바뀌었잖아요. 내가 사는 고향에 가면은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하는데 40 미만들은 학생들은 거의 다 표준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져 버려서 다 언어들이. 그 언어를 없어진 방어, 그것을 말모이라는 책으로 한 거예요. 말모이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모이라는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 사람이 감격스럽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말에 민족의 정신이 있고, 그 정신, 그 대신 그런 민족의 생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민족이 망하고 없어지고 하더라도 글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만주족이 있잖아요. 만주족이 뭔 나라죠? 금나라를 세우고 뭐 청나라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한 250만 정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언어는 중국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중국말하고 말은 언어는 하는데 글은 완전히 잊어버려서, 글을 안 사람이 4사람인가 5사람밖에 없대요. 다 죽어서 글을 못 쓴다는 만주어를. 근데 지금 대체적인 예로 뭐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몽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원나라도, 몽골이라는 원나라가 만약에 몽골식의 민족과 몽골 글을 가지고 중국을 다스렸다면 몽골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땅이 전부 몽골 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몽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냐면요, 훨씬 중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답게 변해가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때는 뭐랬어요? 일본 놈 때, 일본이 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창씨개명. 그래서 이 성 바꿔라. 언어를 쓰지 말아라. 언어 쓰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그 얘기가 바로 위에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일본말을 막 써요. 학교를 가니까. 그 왜 일본말을 쓰노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일본말을 안 쓰면 표를 받아가지고 3개 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들이 오면 다른 거 다 재산
빼가고 뭐 광산 빼가고 물론 그런 거 빼가야겠지만 그거 안 하고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말에 대해서 관심 갖냐. 이게 언어가 그런 거래. 민족의 어떻게 정신이다 그런 얘기죠. 민족의 생명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대종교의 경전이 대종교에 가면 시편감실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 하면 1942년 무오년에 무오 이 정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집회간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는 약 33명, 이국노 선생 포함.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수십 명이었다고 그래요. 수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가지고 1년 안에 나와서 돌아가신 분이나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시편감실이에요. 그 마침 1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와가지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것을 빌미로 해서 돌아가신 분. 너를 헤아려 보니까 10명에서 우리가 시편감실이라고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감실 무오가 교변이 일어났을 당시에 무오교변의 중심지가 원인이 누구였냐면 이국노예요. 이국노 선생님이 서울에서 말모이라는 걸 해가지고 1942년도부터 시작을 해, 40년이죠. 40년. 1940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말모를 만들어서 전국 지방 각곳에 그 사람 뭘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전국 지방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방언이었던 표준어였던 한문이었던 무슨 말이었던 말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 모아놓은 것이 말모예요. 그게 국어 사전이에요. 우리말 큰 사전. 그걸 만드는 사람이 이국노 선생인데 이국노 선생님이 그 평양 경상남도 의령 사람이시거든요. 의령 분이세요. 의령이 얼마 안 떨어졌죠? 몇 분 걸려? 우리 김정우. 다 가봐야 될 때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국노 선생님은 우리 얼노래라고 써져 있는 이 노래에 60% 이상을 이분이 다 썼어요. 다 쓰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뭐 합해서 몇 사람이 썼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다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저기 최남선이라고 육당 최남선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매국한 것이 나와가지고 이 일본 친일파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인명 친일사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육당 최남선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문학에서는 알아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이게 국어를 알고 국문학을 연구하고 국문학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 대전교 사람들이었어요. 최현배. 우리나라가 보통 한글 학자, 우리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국어책에 그 가로치고 말본이라는 걸 배웠어요. 말본. 여기서 선생님 모를까요? 말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책 이름이 말본. 그러니까 국어, 사회, 산수,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거, 산수, 사회, 뭐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 그 속에 말본이 들어있었어요. 이 말본의 저자가 누구예요? 최현배예요, 최현배. 이국노 선생님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모두가 다 최현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다 빠져버리고 후대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는 거 형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최현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에다 헌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최현배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해라. 근데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 것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다며. 그럼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최현배. 근데 이 최현배 씨가 물론 일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아무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냥 말본 책만 자기가 이게 이 최현배가 말모이의 회원이었거든요. 간사였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백포
서일이라는 사람이 대종교에 있었는데 이 서일은 뭐야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었다고요. 그 밑에 사단장급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100% 서일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사람 아는 사람이 아마 5%? 5% 많이 쳐준 거지? 많이 쳐준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맞아 김좌진 그러면 뭐 영화도 나오고 그 영화가 김두한이가 그렇게 나 김두한이가 실제를 봤거든요. 시공간에서 국회의원 할 때 김두한이를 봤어요. 근데 그 무식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고 진짜 주먹살게 생겼어. 그 사람이 무슨 뭐 영화배우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놈 데려다가 맹글어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고 해갖고 지금 김좌진 놈은 천하에 다 아는 뭐예요? 봉호 청살리 전투를 이 사람이 지도했고 봉호 전투는 이 다른 홍범도가 했는데 이 홍범도는 김좌진의 부하집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김좌진이는 청살리 싸움에서 홍범도가 있어 죽었어요. 올 때까지 죽은 놈이 이놈은. 근데 죽은 사람인데 이놈이 다 죽었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먹은 거 다 먹고 치워서 다 이제 여기서 최후의 격전을 하자 이러는데 서쪽 산에서 고개를 넘어와 누가 와? 홍범도가 와서 떠당땅땅 쏘고 그 도망가면서 지기들끼리 싸우는 싸움을 이겼다. 근데 그 싸움에 이긴 사람이 누구냐? 홍범도도 저리가 홍범도가 나온 지는 며칠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홍범도가 내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5년쯤 있으니까 홍범도 기념사 앞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홍범도 장군을 이 사람 왜요? 뭐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거기가 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저기 소련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 이민 간 사람이요. 몰려간 사람이거든요. 복잡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몰려 있어서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 들여다보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침 이제 그가 민주화되고 우리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 홍범도 장군이라고. 그 홍범도 장군이 요즘 조금 알아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백포 서일은 아까 우리 회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5%도 안 된 사람들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것처럼 훨씬 더 심각해요. 역사를 이것이 정사니까 이건 옳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를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 현대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민중은 모르잖아요, 역사를. 민중은 움직임밖에 없어요. 민중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로 백만 일장기에 백만혈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의 장군 기가 세우려면 100만 명이 피를 흘려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장기는 뚜렷하게 다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이 속에 죽어가는 민초들은 아무도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않아요. 대종교에 지금 현재 무지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는데 우리 언론을 보고 언론에 알고 내가 물어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언론에 누가 졌어요? 몰라요. 우리 교우들이 모른다니까요. 또 언론을 누가 작사했으니까 홍함이 한 몇 개가 있어요. 맨 1장 제1장은 언론이라고 하는 왜 언론이라고 하냐고 1장이 언론인데 1장이라고 안 하고 이건 공장이에요. 무장이에요. 장이 없어요. 그리고 36장이죠. 그게 합하면 37장이죠. 그렇죠? 이 37장인데 6장 중에서 홍함 대종사님 그리고 아까 최남선이 그 다음에 정열모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두 장씩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누가 지었냐면 이극노라고 하는 이 한글학자가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냐면 이분은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가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북에서 하고 있는 1948년도에 이북에서 하고 있는 민족 총 집합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모아서
우리 민족 문제를 연구하고 통일 문제를 연구하자 그래서 미국으로 올라갔던 분들이에요. 이분이 올라갔다가 차인지 타인지 안 내려왔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안 내려오게 된 동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규식, 누구죠? 이 김두봉이라고 하는, 김두봉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누구죠? 언어를 아주 탈통해가지고 외국어, 일본어, 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이 김두봉이 누구예요? 홍암 대종사님이 돌아가시려고 삼성사에 올라갔을 당시에 수행대장이었어요. 수행원 원장이었어요. 예, 이분이 이북을,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이북이 있는가 봐요. 이분이 이북으로 올라가셔서 이북에서 두 분이 만났다, 그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이북에 남게 됐습니다. 김동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이극노 선생님은 극지지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의령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주로 가가지고 1920년도에 만주로 가서 그때부터 대종교회 일을 하셨어요. 이극노 선생님이. 그 이극노 선생님이 이 1920 올라가셔서 만주에서 뭐냐면 만주에서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데 대학과가 국문학과 계통 비슷한 계를 졸업하세요. 그래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요. 독일을 이제 28년도 1928년도인가 떠나신데, 그때 독일로 떠나가지고 독일 가서 유학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뭐예요? 이 박사 학위를 얻으시고, 이게 대종교의 언어에 도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기식이라든지, 신기식은 5개국어를 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대종교에 올라가서 보면 저를 포함한 모든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 한마디,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이 사람은 영어, 독일어, 일본어, 만주어, 그리고 한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세요.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극노 선생님이 이들과 전부 다 같은 동지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레벨을 갖고 있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정열모, 이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봅시다. 이 강우, 다 아는 사람이죠? 지금 다 아는 사람이죠? 정인보, 아는 분들이죠? 신채호, 그 다음에 박은식, 그 다음에 안재홍은 봤죠? 많이 봤죠? 사진 보면 다 아시는 분이죠? 시평감실에 계신 분 안재홍, 두 번째 모션 안재홍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극노, 아주 적게 잡아서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져왔는데 저 방에 있는데, 대종교에 지나왔던 과거의 인물사라 그래가지고 한 책이 거의 60페이지가 돼요. 이름만 나열해놓은 것이, 사진하고.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정열모 선생님은 최근에까지 살아계셨죠? 얼마 전, 이게 정열모는 이 김일성 종합대학교 국문학 교수예요. 국문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대종교가 죽는 거죠. 아까 뭐 누구 있었어요? 김두봉, 그 다음에 이극노, 정열모. 이게 한국의 거물들이 다 대종교인인데, 그 대종교인들이 전부 이북으로 올라가셔 버렸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북에서 지금 글씨를 뭐 이렇게 막 쓰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그 글씨는 이극노가 안 갔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극노 가서 다 쓴 거거든요. 편찬하고 집재성하고 이북의 말을 다 다시해서 이북말 언어 그 사전을 만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사람이고, 정열모 선생님은 이북에 올라가서 국문학교 교수를 하셨고, 강우 선생님은 잘 아시죠? 충청도가 고향이시고 공주가 고향이시고 남도 본산
남도부 총무사 이분이 유명한 것은 뭐냐 백두산에 올라가서 혈서로 하나님께 명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백두산에 올라가면 무슨 무엇이 나타났네 무엇이 보이네 있다고 소리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딱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얀 면포를 벌어놓고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에다가 하나님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호 선생님 동네는 충청도 공주에 있는데요. 모든 동네가 세 동네 한 동네에서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는데 이 동네는 못 들어가고 지금도 못 들어가요. 안 받아줘 이 사람들이. 그런 강씨들이 아주 유명한 강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정인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국문학자 우리나라의 정인보.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이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상고사. 아주 유명하잖아요. 상고사. 이분도 역사에 관심은 가졌지만 상고사를 절적에 몰랐어요. 근데 만주 가갖고 대종교인을 만나면서 특히나 단해종사님이 이 사람들 이 신채호 선생님에게 많은 걸 전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났고 이 신채호는 직접 홍화목하고도 아주 면식이 있어서 서로 늘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박은식 선생님은 대통령 출신이야. 2대 대통령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출신이에요. 박은식 선생님은.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고. 안재홍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무호교변 때 잡혀가지고 영창에 있다가 바로 영창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안재홍 선생님. 이 안재홍 선생님은 경상도의 최고의 거부였어요. 갑부였어요. 그 태서단 다 팔아다 학교를 주로 많이 만든 사람들이었고요. 대종교에서 학교를 몇 개 만들었다고요? 대학교를? 5개를 만들었죠. 5개를.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이흥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홍익대를 제일 먼저 만들잖아요. 이흥수 선생님은 홍익대 2대, 3대 재단이사장까지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대종교하고 홍대가 연관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을 쫓아내고, 흥수를 쫓아내버리고, 아니, 주식회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주식 가진 놈이 많이 온 놈이 들어오면 공헌 아니에요. 많이 돌아가지고서는 이흥수 쫓아내보니까 이 양반 노인인데 유학자인데 뭘 알겠어요. 이렇게 쫓겨나버려서 홍익대도 쫓겨나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자꾸 독립운동, 하나님 교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많이 유식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지만 실질적으로 대종교를 이해하려면은 뭐를 하냐면 국학.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학, 국문학,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이것을 빼놓고는 대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언어를 사용하기 좀 하고 학교 그때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그랬다? 소학교를 가갖고 있으면 표를 이렇게 메모진 표를 받아서 1번만 한 번씩 쓰면 5장인가 받고 3장 받으면 이렇게 퇴학당하고 쫓겨나고 징계받던 그 시절에 그거를 만주로 갖고 올라가셔서 만주에 가서 완전 집대성하고 또 한국 내에서 서울에서 이 말모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리는 영어의 주제에 된 이 말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학회를 만들어서 한국말을 사라지기 전에 빨리 모이자 해가지고 그때도 당시에 그 대학생들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아서 앞뒤 순서 없이 무조건 A4 용지에다가 몽창 적어.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는 거시기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거시기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거시기. 해서 이렇게 방언의 방언까지도 다 집대성 해갖고 서울 올라와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1940년도부터 이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1942년도에 한경북도에 거주하는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글을 써요. 근데 그게 이제 발단에서 대종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근데 이국노 선생님 한글 학회도 연관이 돼서 이 사람이 1942년도에 몇 명이 잡히냐면 아까 얘기 말씀드린 거 33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이국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몇 년형을 받았냐? 6년형을 받았어요. 6년형. 6년형을 받고 함경북도에 감옥에서 계실 때 해방이 됐죠. 이게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이국노 선생님은 17일 날 이틀 후에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오셔서 철저하게 한글운동으로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의 근간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가를 써놓고 만약에 간다, 간다, 갔다, 간다, 갔다, 갓 이런 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한글계 세종대왕이 만드는 글에 보면 시옷 사이 시옷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같다 서로 같다는 이렇게 디귿사를 써라. 발음은 똑같잖아요. 같다. 그러다 갓은 이건 시옷을 할 때는 그 쑥갓이나 이런 갓으로 써라 하고 구별하는 것을 맞춤법을 최초에 만든 분이 이국노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문처럼 이게 뭐예요? 올레잖아요. 올레를 써놓고 한 20가지 이상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을 이 이국노 선생님이 이걸 다 한 개 집대서 한 거예요. 내가 최연배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최연배 선생님은 뭐냐면 날틀이라 그래갖고 아주 매국노 같은 놈들이야. 날틀. 여러분들 못 보셨나 보네. 날틀이라 그래가지고 한글을 영어식으로 만들었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이게 우리가 이게 가련다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이런다 이렇게 붙여서 쓰라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그래갖고 이걸 전부 다시 자기가 색자화해서 있어요. 그 아마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나와서 가타부터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물어봤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뭔 생각을 했는지 철저히 반대했어요. 내가 학생들 동원하면서 야 이거 반대다, 이거 안 된다. 영어는 영어고 한글은 한글이지.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고? 그럼 말이 안 되잖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최연배를 싫어해. 그때 우리 학교 말본 교과서를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얼노래의 대부분의 가사가 상당히 국문학적으로 순수 문학으로 돼 있고 순수 언어로 돼 있는 이유가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최씨죠? 최영선. 최영선이라는 사람이 계세요. 그 사람이 작곡가시거든요. 최영선 동요집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향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정지용 선생님 고향도 작곡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최영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최동선이 아니고 최동선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은 우리 대종사님 홍암 동네 살아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며칠 안 떨어져. 거기가 지금은 보통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순천이 그 나간읍성이 지금은 순천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어디로 돼 있어요? 곡성으로 돼 있어요. 곡성이었어요. 곡성군이었는데 이것이 날아가고 지금 곡성군에 있는 이 나가는 근처에 지금은 거기가 우리 최영선 선생님의 작곡가님의 고향이 곡성일 거예요. 정확한 주소는. 이게 곡성에 돼 있는데 이분은 몽골은 동선으로 돼 있는 최동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를 했냐 하면 나간읍성에서 그냥 굉장히 부자고 땅을 자기 땅을 안 밟으면 못 나갈 정도로 부자였다 그래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독일 가고 음악 공부하고 그래갖고 돌아와서 바이올린을
그때 바이올린 치면 뭐 여자들이 일렬로 줄 섰던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음악에 대가시고 음악에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그 애국가를 작곡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답니다. 저 매국노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곡성에 가면 그 홍암 기념사 앞에 그 다음에 조정래 사무실 그리고 이 최영선 사무실 이게 다 길들이 최영선은 길이 있어요. 최영선 도로 이병이 돼 있어요. 여기는 조정래 길이 돼 있고 조정래 사무실이 따로 있고 조정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6필로 써는 원고가 이렇게 하늘 키 넘도록 이렇게 써져 있고요. 홍암 기념사위 여러분들은 늘 가서 그래서 했던 거예요. 이런 길 잘 돼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극노 선생님 얘기예요. 경남 의령군수가 이극노 선생님이 함경북도의 그 인민군 그 말하자면 위원장인가 이런 것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8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197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의령군수가 지금도 생가 복원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쓰러져 간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생가 복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극노 선생님의 그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이쪽에 한쪽 사람은 최영선 선생님은 잘 돼 있는데 보존이 이 의령군수의 내가 보기에는 의령군수의 뭐 눈치 보기였겠죠. 그 때에 와서 좌우지간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생가 복원에 비소극적이고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그래요. 그 대종교가 세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생각 복원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고 이게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극노 선생님한테 제일로 미안하더라 그 말이죠. 그때가 뭐 언론에 뭐 희생은 발전과 어쩌고 저쩌고 부르면서 아까 그 노래가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뭐 자석은 뭐 좌우에서 불이 나고 뭐 이렇게 자력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이분이 한 것이. 그 다음에 뭔 얘기할 때 햇님이 웃는다, 받는다, 뭐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극노 선생님이신데 이 이극노 선생님에 대한 대종교의 대접은 대접이랄 것도 없이 푸대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기야 이 백포 서일 선생님도 대종교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의 대부분을 그분이 지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도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이극노 선생님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 얘기냐. 이제는 좌우 뭐 공산 민주 이거는 이 위세고 그 위의 세대에서는 우리는 뭐냐면 독립운동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우리나라의 궁을 공헌했던 것은 공헌했던 대로 이걸 받아서 우리 대종교에서만이라도 정열모 선생님이나 태백산이라는 노래 있죠. 이 안에 그 정열모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태백산이라는 게 정열모 선생님이나 이 김두봉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 번쯤은 큰 죄를 지내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어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종교가 대종교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종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 대종교를 이만큼 오늘날 대종교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물론 교리를 만들어낸 우리 백포 서일 선생님이나 홍암 선생님이나 또 하느님 이런 대단히 중요한 서적이지만 그 이후에 제례적으로 예를 갖추고 일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불렀던 우리 민족의 어떤 얼노래를 했던 그 노래의 이 주인공인 이극노나 최영씨는
최영선 선생님은 대접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최영선 선생님은 거의 모르시고 이금노는 아시더라고. 몇 분이 이게 대종교 오래되신 분이. 그리고 이 최명 선생님 전혀 모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고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더 대접해야 될 사람은 이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기 선생님은 뭐 1909년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1월 달에 중광했는데 11월 달인가 돌아가셔서 이번은 큰 참회가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정훈모라는 사람이 발생했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이 대종교 안에 계속 살고 계셨으면 정훈모라는 사람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훈모는 이기 선생님이 꼬붕이니까 밑에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기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일들이 대종교의 오늘날의 어떤 불행의 씨앗들이고 불행의 징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민족의 이 언어의 지도자요, 말본책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최초로 집대성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어 사전을 만드신 대단히 훌륭하신 이금노 선생님이나 그리고 우리 언론의 대부분을 작곡하신 최영선 선생님의 길을 받아서 우리 언론을 부를 때마다 두 분 선생님의 이 상상, 그 모습,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